저는 코로나 시국에 식당을 개업한 30대 남자입니다. 매장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최소 몇 년 정도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원하는 대로 장사가 되지 않았고, 그때 제게 손 내밀어 주신 분 덕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게 된 건 족발집이었습니다. 저렴한 메뉴들을 많이 팔아봐야 순이익으로 남는 것도 없을 테고, 단가가 높은 걸 파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듣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주변 족발집을 돌아보면서 어떤 프랜차이즈를 열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운영할 때 어떤 업체가 편할지, 수익은 얼마나 남을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조언을 얻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식당을 열어보는 건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마침 배달업계가 호황이라 하기에 야심차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매장을 연 후 한두 달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배달 어플에 등록해 놓아도 리뷰도 하나 없는 업체에서 도전적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음식 재료들도 준비하면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두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매일 눈, 코, 뜰 새도 없이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사장인지라 직원들 월급 나가는 것도 걱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 하나도 쉽게 쓰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가게 오픈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도저히 이렇게는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은 무엇보다도 빠르게 고객님들의 집까지 가져다 드리는 게 생명인데, 저희 가게는 제가 손이 느려서 그런 건지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밀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배달 속도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저녁 시간에 주문을 하셨는데 배달 시간을 60분 후로 지정해야 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 있게 준비한 음식도 다 식어서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달 어플 내에서 평점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모여 계시는 온라인 카페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상담을 해보았어요.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는 저에게 직원을 한 명이라고 고용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구인 글을 올렸어요. 대부분은 20대 초반 정도의 아주 어린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뽑아서 함께 가게를 운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의외로 먼저 장사를 시작하셨던 선배님들께서 요즘 젊은 학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 딱 자기 목만 하고 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저를 만류했습니다. 솔직히 제 상식선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고용하면 행동도 느리고 답답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30대 초반으로 젊은 편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것저것 시키기에도 불편함이 따르지 않을까 싶었고요. 하지만 이미 장사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한번 믿고 써보라고 하도 성하였던 탓에
구인구직 이력서가 들어왔던 분 중에서 한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머니라고 하는 게 맞을지 젊었을 적 저를 조금 이르게 낳으신 저희 어머니보다 2살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5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로 여러 식당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볼 때에도 편한 차림의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이력서를 들고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고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방문해서 직접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홀 없이 대부분의 공간이 주방인 곳이기는 했지만 2사람이 한 번에 지나다니기에는 통로가 좁은 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동하는 방향이 같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아주머니께서도 아직까지는 젊은 사장인 제가 어색한 건지 거의 입을 꾹 다문 채로 일을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주머니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방 일을 잘 보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려면 1시간 반은 걸렸을 만한 재료 준비도 출근하셔서 30분만 손대주시면 금방 해결이 될 정도였고요. 매일 장사를 마치고 청소를 하려고 보면 엉망이 되어 한숨만 나왔던 주방도 중간중간 정리를 해주셔서 매우 깔끔했습니다. 직원 1명을 고용한 게 아니라 2~3명 정도는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든든했어요. 그제서야 아주머니께서 여러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보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알바생을 쓸 바에야 식당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이모님 하나를 쓰는 게 낫다고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알게 되었고요. 그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아주머니를 이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에게 누구씨라고 부르는 건 너무 예의가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았는데 역시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이모님께는 말 편하게 낮추세요. 박 사장이라고 부르셔도 괜찮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만만해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인상도 좋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께 괜히 기강을 잡아서 좋을 일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모님을 믿어드린 덕분인지 이모님께서도 시간이 갈수록 제 바람 이상으로 가게 일에 매진해 주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늦은 시각까지 배달이 들어올 때에는 군말 없이 추가 근무까지 해주셨고요. 가게가 한가한 날을 골라서 휴무까지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일하는 도중에 맛있는 음식으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월급에 약간 더 성의를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님께서는 약속된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정말 아이처럼 방방 뛰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거부하지는 않으셨는데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으시면서 박 사장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 라고 하시면서 감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가 익숙해지고 있었던 어느 날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매장 주방은 디귿자 구조의 중앙에 조장 용기들을 보관하고 있는 조리대가 하나 더 있는 구조인데요. 한참 바쁠 때라 제가 미처 크게 돌아가지 못하고
이모님 뒤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포장 용기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는 상황이라서 별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양손을 머리 옆으로 들고 몸을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모님 뒤를 지나가려 하는데요. 이모님께서 제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반찬을 담으시려고 허리를 숙인 거였습니다. 마침 제가 뒤로 지나가고 있었을 때라서 어쩔 수 없이 몸이 깍 밀착되었어요. 저와 이모님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서로 당황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줄 몰랐네. 미안해요. 라고 사과하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 있었어요. 겨우 몸이 좀 맞닿은 걸로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욕구 불만이었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게를 열기까지 1년 이상은 여자를 전혀 못 만난 상황이라서 더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이모님께서도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시는 걸 보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알아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자잘한 수다를 떤다든지 장난 섞인 농담을 건넨다든지 하지도 못했어요. 조용히 들어오는 배달을 받고 음식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퇴근하기 전 늘 그랬듯이 제 차로 이모님을 데려다 드릴 때 이모님께서 저에게 먼저 집에 좀 들어왔다 갈래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모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내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몸은 이미 이모님의 손을 잡고 허름한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님 댁에서 격렬한 시간을 보낸 후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함께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만큼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어서 굳이 이모님을 쓸 필요는 없는데요. 이모님이 그동안 제 손발이 되어주신 것도 있고 제게 날이 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주시기 때문에 무작정 그만두라 하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망하게도 이웃들은 할머니와 내 관계를 눈치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사는 건물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꾸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 할머니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는 1살 어린 남동생이 한 분 계세요. 알고 보니 아빠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아빠 형제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분의 소개로 지금의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재가를 하셨대요. 동네 유지로 소문난 할아버지는 유난히 금슬이 좋았던 할머니 생각에 아이들도 직접 키우며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할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삼촌을 키워준 새할머니는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의 여식이었고 지금도 무척 건강하십니다. 아가씨가 아들 둘 딸린 부잣집에 시집 오니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집이 부자니 돈 보고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할머니의 자세한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재혼하면
배우자에게 그렇게 잘한다고요. 또 다시 상처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처녀의 몸으로 시집온 할머니에게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었고 아빠와 삼촌의 공부에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그리고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할아버지와 살면서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새엄마로서 두 형제를 잘 키워주고 남편 보필 잘하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자처한 마음먹은 대로 실행한 분이었어요. 아빠는 대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방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자주 내려갔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할아버지 덕이고 할아버지 건강을 책임지는 할머니께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죠. 할아버지는 억척스러운 할머니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강요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할머니는 식단부터 운동까지 할아버지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셨어요. 이 많은 재산 아들 둘에게 줘도 되지만 나랑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할아버지 손을 잡고 열심히 운동했대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하면서 바쁘게 지내셨고 시골집에 놀러가는 걸 좋아하는 저를 위해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건강하고 똑똑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밭에 다니면서 가지, 옥수수, 호박 등을 수확하셨어요. 밥상 차릴 때도 일부러 돕게 하셨고요. 고사리 손으로 앉아 할머니가 부엌에서 내오는 반찬들을 상에 차려놓으면 고맙다, 착하다며 칭찬을 하셨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 투박한 시골 밥이 왜 그렇게 맛있던지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저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초상화도 그려드렸어요. 부모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지만 이렇게 할머니 댁에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은 또 다르더라고요. 아빠는 참 효자였어요. 연로하신 할아버지 건강이 걱정해 4달 시골에 내려가셨고요. 서울대학병원에 진료가 있는 날이면 휴가를 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녔어요. 중년의 나이에 심부름 값을 받고 좋아하는 아빠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고요. 할머니는 정말 영리하셨어요. 서울에 올라오시면 제기동에 있는 양령시장에서 한약재료 및 6년 큰 홍삼을 사서 저희 집에 주고 가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키도 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방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 좋은 형제 아니랄까봐 근처 좋은 식당, 드라이브 코스를 짜 극진히 대접했고요. 저는 대학생이 되고 할머니에게 엄청난 용돈을 받았어요. 대학 등록금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합친 금액만큼이요. 할머니는 저를 생각하며 통장을 마련했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시골밭 과실 나무에서 수확한 고구마, 매실, 감, 고춧가루 등을 판매한 돈을 모은 돈이었어요. 아빠는 할머니께 옷 사입고 드시고 싶은 거 아끼지 말고 사드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내리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며 방학 때마다 심심한 시골에 내려와 말벗해준 손주에게 이 정도도 못해주냐며 내년에는 승용차도 뽑아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했고 여유가 넘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하루에
4번이나 인슐린을 맞으셨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할아버지 챙기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림자처럼 붙어서 같이 운동 다니고 식단 관리하는 낙으로 살았는데 이제 무슨 낙으로 사냐고 힘들어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는 복학할 날이 난이 남은 상태라 할머니 옆에 있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 댁은 인터넷이며 가전이며 도시 살림에 비해 빠지는 게 없었거든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있었고 할머니가 타던 승용차 운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으니 할머니 곁에 살면서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젊은 애가 이런 시골에서 뭐 하는 거냐며 마음만 받겠다고 사양하셨지만 매일같이 할머니와 산책하고 식사 만들어 먹는 재미에 제가 옆에 있으니 은근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신장 기능이 약했어요. 이제 할머니 건강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고 식단 조절을 했어요. 신장에 무리가 가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을 표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놨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마음 써주니 너무 고맙다며 울기도 하셨네요. 할아버지 유품도 천천히 정리했어요. 수십 년간 사랑했던 남편 물건을 한순간에 정리할 수 없다고 하는 할머니 뜻에 따르기로 마음먹었고요. 동네 분들은 제가 할머니 곁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남봉꾼으로 유명한 강씨 할아버지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안방에서 저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오기 여사 나요 나 하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마루로 나오셨어요. 저는 할머니는 나오지 말라고 하고 대문을 열었어요. 오기 여사 요즘 외롭지 않아? 내가 있잖아 하며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술주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강씨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농작물 판 돈으로 도박하고 다니고 매일 술 마시고 신세한탄하고 다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강씨 할아버지 소문 어떤 줄 아세요? 할머니는 인공관절 수술하고 한쪽 다리 질질 끌면서 일하는데 할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밖에서 술이나 마시고 돈도 다 쓴다고 사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를 왜 찾아요? 서방 없다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부르고 노려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나지만 다시 한번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고 악을 썼어요. 건장한 청년이 눈을 크게 뜨고 또박또박 말하니 힘없이 돌아가더군요. 마루에 나온 할머니는 고맙다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처녀의 몸으로 시집와 두 형제 잘 키우고 남편 의지하고 살았는데 저런 몹쓸 인간이 집에 오니 너무 수치스럽다며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라고요. 할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와 생수 한 병을 드렸어요. 할머니가 진정하시길 기다렸고요. 할머니는 오늘은 혼자 자기 무서워. 내가 잘 자는지 보고 방에 들어갈래 하셨어요. 그날 퉁퉁 부은 할머니 눈을 보니 혼자 잘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사랑스러운 여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와 한 방에서 지냈어요. 아빠께 할머니가 지내실 작은 집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요.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옆 작은 오피스텔을 구매했어요. 복학 후 할머니 집에 들러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게 일상이 되었네요. 할머니는 서울에서도 할머니들을 사귀기 시작해서 낮에는 문화센터에 다니고 즐겁게 지내십니다. 강씨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봐 할머니가 시골에 가고 싶다고 하실 때는 저나 아빠가 동행합니다. 그게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할머니를 지켜 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나 하나로 되겠냐며 여자친구 있으면 부지런히 데이트하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할머니한테 매일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서 공부하다가 같이 밥 먹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요즘 가장 큰 행복이네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제가 오랜 수험 생활로 인해서 미쳐버린 걸까요? 올해는 정말로 합격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합격은 쭉 눌러앉게 될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문제는 그런 생활도 싫지가 않을 것만 같다는 제 마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정말 단단히 미치기는 한 모양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나이 많은 사장님과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말이죠. 사장님은 저에게 아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고마우면서도 당연시 여겨지니 참 고민입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마음도 잡지 못하고 대학도 중퇴를 한 후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어요. 꼭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손자가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다시 가볼까? 그냥 어디든지 4대 보험만 가입되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해볼까 고민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저같이 게으르고 능력도 없는 놈에게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키는 건 빠릿하게 잘할 자신도 있었고 나름 수도권에서 괜찮은 대학을 다닐 정도로 월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모아둔 돈으로 고시원을 구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공부에 손 놓은 지도 오래되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다 보니 기본기를 다지는 데에만 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올해부터는 원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합격을 향해서 달려가 보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자주 가던 학원 앞 식당이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고시원 근처에 있는 곳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싸고 저렴한 곳이라 그동안 식대 부담이 없었는데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다시 잘 맞는 식당 찾는 게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참 이렇게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걸 보면 사실 완전히 합격을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거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매일 다른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그런 곳 찾기도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주변에 고시같이 몇 년을 공부해야 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몇 군데 눈여겨봐 두었다가 한 곳씩 방문해 봤습니다. 슬슬 모아두었던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을 때라 비싼 밥은 죽어도 못 먹을 상황이었는데 그중 딱 한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곳과 가격 차이도 크지 않고 식권을 구입해 놓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딱 제가 원하는 조건의 메뉴도 그날 다르게 내어주신다고 해서 더 볼 것도 없이 그곳에서 매끼니를 챙겨 먹기로 했습니다. 매끼니라고 해봐야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몸이 무거워질까 싶어서 한두 끼 정도를 챙겨 먹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수험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매일 공부를 하고 밥 때가 되면 식권을 내고 자리에 앉아서 내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단어라도 외우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고시원이 쫙 깔린 골목이라서 식당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저 같은 사람들 뿐이죠. 그래서인지 어떤 식당에 가도 말을 붙이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새로 옮긴 곳은 좀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면 한두 나디씩 꼭 말을 붙이고 수다를 떨곤 하더라고요. 아예 처음 와보는 식당이니 또 여기는 나름대로 친근한 분위기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붙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다니던 단어장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식권을 받아가시더니 꽤 괜찮은 식사 한 끼를 내어 오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꾸벅 숙여서 작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눈은 그대로 단어장에 둔 채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시더니만 제가 나갈 때 믹스커피 한 잔을 뽑아 주셨습니다. 마치 저와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딱 맞춰서 커피를 뽑아 들고 계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흡연자라 담배를 하나 태우면서 커피를 홀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라고 하기에는 60대가 넘어 보이셨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제 곁에 다가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학생은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말로 시작한 대화는 10분, 20분, 참 길게도 이어졌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사사로이 말을 붙여주시는 분이 수험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처음인지라 저도 모르게 대답이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장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화를 하기 편하게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말재간에 홀려 보박 30분을 내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안면을 튼 분인데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할머니 이야기까지 술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는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 재미없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모두 다 털어놓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급히 마무리하고 학원으로 돌아왔는데 어쩐지 속이 후련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거의 대화도 없이 공부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수업에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걸. 차라리 그렇게 대답할걸.
하는 공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만큼 주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던 게 꽤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렇게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내일 점심을 먹은 제 말상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차피 주방일이나 서빙이야 직원분들이 대신해 주고 계셨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하는 곳이라서 직접 계산을 해주실 일도 드물었으니까요. 제가 그리 해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꼭 제가 식사를 끝내고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계시더군요. 그럼 또 저와 주인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식당 옆 플라스틱 의자와 간이 재떨이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으로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며칠, 몇 달이 반복되니 학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아쉽게 느껴지던지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적은 맹세코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은 식당에서 식권을 사는 것도 사치라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년 시험을 볼 때까지는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버텨보려 하였는데 불가능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라면만 먹으면서 겨우겨우 수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렴하지만 배부른 한 끼 식사도 식당 주인 아주머니와의 수다, 시간도 없어지니 제 삶의 낙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지났나 식당 앞을 지나가는 저를 보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급하게 뛰어나오셨습니다. 저를 잡고 대뜸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평소와 다름없는 한 끼를 내어주시더군요. 저도 왜 이러시나 물어볼 틈도 없이 수저를 들고 무작정 입 안으로 음식을 집어넣기 바빴습니다. 꽤 개걸스럽게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았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오늘 학원 끝나면 우리 집으로 좀 올래요? 이 건물 마지막 층이 내 집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주인 아주머니와 약속한 대로 학원이 끝나자마자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그날 저에게 식당에서 먹는 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푸짐한 한 끼를 차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고시원에 가지 말고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루 지내다 가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내내 주인 아주머니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짐도 거의 다 옮겨졌고 주인 아주머니와 일주일에 몇 번씩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생활비를 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로서도 나쁜 제안이 아니라 이렇게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내년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고 해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정말 제가 미친놈인 거겠죠.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